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2024년 신년 인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먼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을 이끌고 계신 이모선 도당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청원구 변재일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주시 흥덕구 도종환 국회의원님 함께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서원구 이장석 국회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은 생거진천을 이끌고 계신 송기섭 진천군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 총선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순서는 지역별 이름 가나다 순이며 중앙당에서 진행 중인 예비후보자 자격검증 공모에 신청한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일 전 청주시 상당구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창현 국민의 소리 TV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재홍 전 강릉 영동대학교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님 참석하셨습니다. 허창원 충북도당 수석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지우 전 충주시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태성 충북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경용 전 제천시 단양구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원표 전 충청북도 의원 참석하셨습니다. 이재한 전 보은 옥천 영동 계산군 지역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이번 총선에서 꽃을 함께 피워주시기를 기원하면서 내년 이 자리에서는 우리 당이 올 한해 피우게 될 수많은 꽃들의 행진을 또한 함께 만나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번에는 작년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충북도당의 활발한 활동 모습을 영상으로 시청하시겠고요. 바로 이어서 우리 민주당이 당원 여러분들께 드리는 신년 인사까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님을 비롯하여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2024년 올해는 대한민국과 100년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해입니다. 2024년 총선은 민생과 경제, 안보, 외교의 총체적 부실과 김건희 게이트에 대한 국민의 심판의 장이 될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가 권력과의 욕망 수단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한 헌신이라야 합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더 나은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정치의 역할입니다. 충북도당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3배 먼저 올리겠습니다. 인사 말씀 드리기에 앞서 뉴스에서도 다 보셨겠습니다만 우리 이재명 당 대표님께서 정말 아찔할 정도의 생명이 위독할 정도의 그 엄청난 피습을 당하셨습니다. 서울로 이송해서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신다고 하니까 정말 빠른 쾌유를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민주국가에서 자유당 시대 때나 가능했을 법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여야를 떠나서 이 당 대표, 특히 우리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는 국민 0.73%, 24만 7,077표, 국민을 대표하는 지도자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경호를 붙여야죠. 기본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장 기본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나라가 과연 대한민국의 현실인가 하는 생각을 아마 당원 동지 여러분을 뿐만 아니라 우리 충북도민들, 대한민국 국민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늘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함께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고모님들을 비롯한 당원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갑진년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 뜻하시는 대로 대박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 필요한 단어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딱 하나입니다. 총선 승리, 이겨야 합니다. 칸트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must be, should be입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이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17대 총선에서 충북 8석 전체를 석권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고모님들께서 생생하게 정말 젊은 시절에 그 피 끓는 정열로 이뤄내신 성과, 지금 저희들에게 월드컵 4강의 신화처럼 똑똑히 남아 있습니다. 월드컵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감독이라면 언론에서 이렇게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이번 월드컵 목표가 무엇입니까? 16강, 8강, 4강이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결승전 진출이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목표는 무조건 아무리 약체를 이끌고 월드컵을 출전하는 한 나라의 국가대표 감독이라면 목표는 하나뿐인 것입니다. 우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금년은 우리 충북에서 여러 언론인 관계자분들 계시는데 저에게 묻습니다. 충북 민주당의 금년 총선 목표가 무엇이냐? 8건, 8석 전체를 석권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또 하나가 그 가능성, 희망,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정말 이 무도하고 파렴치하고 무능한 이 정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발길 닿는 대로 사고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똑개, 똑부, 멍개, 멍부 중에서 누구를 맨 먼저 잘라야 되느냐.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을 자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경영자는 그렇지 않답니다.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을 맨 먼저 잘라내야 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발길 닿는 대로 사고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더해서 김건희 리스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인지 김건희인지 헷갈릴 정도로 국정을 사실상 농단하고 있다시피 합니다.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오후에 국무회의를 열어서 거부권 행사한다는 것을 공공연히 떠들고 있습니다. 검찰 권력은 서초동 울타리를 벗어나서 대통령실을 장악하고 행정부를 장악하고 금융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급기야 여의도를 이제 장악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개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 300석, 여야를 떠난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논하는 국회를 여의도 사투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여의도 사투리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폄훼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서울의 봄에서 연출한 것처럼, 아니 서울의 봄에서 국민들이 공감한 것처럼 총칼을 이겨낸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이제 4월 총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이 다시 한번 검찰의 압제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할 또 하나의 또 다른 서울의 봄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매화꽃이 피고 벚꽃이 필 때 대한민국의 민주의 꽃도 꽃망울을 터뜨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중심에 우리 충북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민주 동지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이낙연 전 대표께서 창당하신다는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발 하나된 민주당으로 똘똘 뭉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저들과 맞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발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그 말이 제발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를 기대합니다.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자랑스럽고 사랑하는 충북 민주 동지 여러분, 아니 우리 민주당, 저는 아직 애송입니다. 어떻게 지켜내 오신 민주의 역사십니까? 한 분 한 분이 우리 충북 민주당의 역사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민주당의 역사이시지 않습니까? 고문 여러분, 후보 여러분, 도의원, 시의원 여러분, 마음 중심 잡으시고 민주당을 지켜내 주십시오. 그리하여
4월 총선 승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뒤에서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응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할애에 정말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담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당 대표님의 퇴유를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기원드립니다. 어려운 자리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승리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가슴 깊이 새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우리 서울의 봄을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변재일 국회의원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오려고 하니까 절대 절하지 말라고, 다음 사람들과 다 절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인사를 가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들으면서 정치가 이렇게 살벌한 것이구나, 정치가 이렇게 삭막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상당히 날카로운 칼로다. 현재 상태로는 경동맥을 노린 것으로 판단되는데 완전히 살인을 가지고 한 피습 사건이기 때문에 진짜 정치에 대해서 진짜 현재와 같은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이런 정치가 그대로 계속돼야 되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한 회의적인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한테는 또 우리한테 주어진 역사적 책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흔히들 얘기할 적에 역사는 진보한다. 그렇지만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면서 진보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후퇴할 때에 퇴행할 적에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면은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나라가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짧은 기간을 봤을 적에 이렇게 짧은 기간에 어떻게 대한민국의 나라를 민주주의의 후퇴, 민생경제의 후퇴, 국가경쟁력의 후퇴, 남북관계의 최악의 상태로의 진입, 이런 상태가 올까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는 안타깝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금년도에 치러질 총선의 의미는 상당히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선에서 만약에 승리하지 않는다면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국민의힘한테 더 주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하는 퇴행적 행보에 대해서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국민적 신임을 받았다 하면서 그동안에 추진했던 퇴행적 사고를 더 가속 페달을 밟을 것이 아니냐, 남북관계를 더 악화 상태에 몰고 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서 두려움마저 느껴지는 것이 윤석열 정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18대 국회 선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8대 국회 때 우리 당에서 전국에서 국회의원 수가 한 87명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는 충청북도는 8석 중에서 제천단장을 빼고 7석을 석권했습니다. 제천단장도 그 당시에 서재관 후보가 나와줬다면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서재관 후보를 설득했습니다만 자기는 더 이상 정치를 하지 않겠다 해서 나오지 않았던데 우리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충북에서는 똘똘 뭉쳐서 전체를 석권한 그런 기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충북 당원 동지들이 이렇게 해서 똘똘 뭉쳐가고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고 충북에서는 전석을 석권하는 그런
지속적인 결과를 꼭 만들어줄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 대한민국의 태형을 막고 새롭게 더불어 함께 들어가는 건강한 민주사회,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기대하는 각오로 다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우리 도종환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읽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종환 의원입니다. 당대표께서 피습을 당하셨습니다. 피습 직후에 현장에 있는 의원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부산대 병원으로 헬기로 이동을 하면서 부산대 병원으로 가 있는 의원들한테 첫 번째 물어본 게 의식은 있으신가 였고요. 의식은 있으시다. 상태는 어떠신가 하고 물어보았는데 치료해봐야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2시에 행사 시작하기 한 10분 전에 정청래 최고하고 다시 또 통화를 했습니다. 상태는 어떠신가 물었습니다. 실제로 출혈이 좀 많았다고 말을 합니다. 와이셔츠가 다 젖었고 바닥에도 피가 많이 고여 있었다. 권철승 대변인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경정맥 손상이 의심된다. 그래서 부산에서 안 되겠어서 서울로 헬기로 이송하고 있다. 정청래 최고 말로는 치료해봐야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 모두가 마음이 무거우실 테고요. 지금 아마 가슴이 떨리는 그런 시간을 몇 시간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인가 그 사람이 이 질문들을 다들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도 행사에 왔었다고 합니다. 칼 끝을 예리하게 갈았다고 하고 그리고 57년생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지나친 억측과 추측은 하지 말자고 당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단 오후에 비상 최고위를 열겠다고 하고 저희들은 내일 아침 비상의원 총회를 아침에 지금 잡아 놓았습니다. 다른 일정을 모두 제치고 일단 국회의원 모두가 국회에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긴급한 논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고 그리고 회복하시기를 여러분과 저희 모두가 간절하게 빕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민들 37%의 지지를 받는 정당의 대표입니다. 이런 테러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1년 반 윤석열 정부가 나라 운영하는 걸 우리 모두가 지켜보았습니다. 민생의 위기입니다. 경제가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저희 지역에 식당을 하시는 분과 연말에 만났었는데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합니다. 예산결산 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맡아서 내년 예산을 심의를 11월 내내 12월 중순까지 했었습니다. 세수가 59조 1,000억이 덜 거쳤습니다. 법인세가 25조 5천억이 덜 거쳤고
소득세가 17조 7천억이 덜 거쳤습니다. 법인세가 덜 거쳤다는 건 기업이 해외 나가서 제대로 장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소득세가 덜 거쳤다는 것은 가정의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있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소득이 대폭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올해도 어려울 겁니다. 청주 하이닉스가 매출이 8조가 줄었습니다. 감원, 감산 체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이 다 어렵습니다. 다 감산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물가는 오르고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권을 잡으면 경제를 우선 잘 지탱하도록 하는 것이 그 정권의 첫 번째 소임입니다. 무능합니다. 경제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도 아무 대책을 내놓지 않고 이념 싸움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검찰 독재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은 이거는 민주주의 리더십이 아닙니다. 군주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군주를 치면 혼군, 폭군에 해당된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지난 1년 반 동안 협치와 민주주의는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정치를 해오는 것을 저희가 지켜보았습니다. 민주주의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평화의 위기입니다. 9.19 군사합의를 깨버렸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꾸 위기를 자초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 남은 100일도 안 남은 이 기간 동안에 분명히 남북관계에 또 어떤 국지전에 버금가는 어떤 일을 저질러 가지고 그 안보 위기를 통해서 또 선거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들 정도로 남북관계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고 그 앞에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다. 극우적인 친일적인 반민족적인 발언들을 거침없이 내뱉는 사람이 국방부 장관으로 앉아 있어서 이 정부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 있는 걸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남북관계의 위기, 평화의 위기, 이 위기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일로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외교 무능이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산 엑스포 119대 29로 참혹한 패배를 했는데 이틀 전까지도 이집트가 87표, 우리가 80표까지 확보했다고 언론에 흘렸습니다. 29표인데 80표라고 판단하고 있는 이런 바보 같은 이런 무능한 외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이것 때문에 국격이 말할 수 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29개 나라밖에 지지를 안 하는데 80개 나라를 동그라미 치고 앉아 있는지 정말 눈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국격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우리의 위상, 추락된 우리의 위상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법치의 위기입니다. 법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법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벌 받아야 됩니다. 잘못한 만큼의 벌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줘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 형도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았습니다. 과거에 대통령의 아들들도 잘못이 있으면 다 벌을 받는 걸 우리가 그동안 다 지켜봤습니다. 부인이라고 어떻게 예외를 시켜주고 특혜를 줄 수 있습니까? 특검법 통과시켜서 특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로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여당은 9일날 본회의에서 이거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저희 반대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어제 문재인 대통령님과 원내대표단과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원내대표하고 대책에 대해서 의논을 하면서 원내대표는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고 합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해서 부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봐주는 이게 맞냐라는 권한적인 심판을 해서 바로 9일이 아니라 조금 더 이 문제를 답을 받을 때까지 좀 더 1월, 2월 끌고 갈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어제 나누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지금도 70% 국민이 특권 받아야 된다라고 찬성하고 있는데 이거 거부권 행사하면 아마 국민들의 분노가 더 폭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치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흉상을 육사에서 철거를 했던 그 홍범도 장군은 나이 70이 넘어서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일본이 물러나지 않는 한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는데 그런 가장 오래 싸우고 가장 크게 이기면서 끝까지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갖던 홍범도 장군처럼 우리도 끝까지 싸워 이겨야겠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전투인 노량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과거와는 다른 근접전, 내가 여기서 죽어야 이 싸움이 끝난다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근접전을 선택을 했고 시마즈 함대 500척의 배를 하나도 살려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해서 50척 겨우 살아서 가게 했던 그 노량해전에서 본인이 자기 생애를 다 바쳐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 끝까지 싸우겠다는 그런 정신이 필요한 2024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 민생, 그리고 외교, 법치 이 모든 면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한 해가 되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장섭 국회의원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이장섭입니다. 제가 이하 동문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일 좋겠죠. 우리 4년 전에 우리 이모선 도당위원장님 말씀 잘 못하셨는데 4년을 현장에 계시면서 얼마나 큰 울분과 해안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정말 사자후 같은 말씀을 토해내셨고 현재리 의원님이 충북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 전 8석 전석 석권의 기억을 되살려 주셨습니다. 우리 도정환 님께서 윤석열 정부의 이런저런 실정들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미천이 없습니다. 어제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뭐 어제가 1월 1일이니까 당연하겠죠. 한 1000명 되시는 우리 시민들하고 악수하고 간단하게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겨줘라. 윤석열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제발 좀 이겨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선을 기원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이겨줘라. 이게 저한테는 느낌이 우리 국민들이 같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이 폭정에 대해서 같은 생각으로 걱정하고 나라 걱정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서민들의 삶을 걱정하는 그런 같은 마음인 것 같았어요. 그들이 우리 당원은 아닐 텐데 틀림없이 저 손잡고 이겨줘라. 제가 여러 차례 매년 해맞이 장소에 가서 인사를 드리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잘한 건 아닌데 그래도 저희들한테 기대를 갖고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제발 좀 막아달라는 시민들의 정말 이 안타까운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그래도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말씀을 했다라는 것 정말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 시민들의 국민들의 그런 우리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런 염원을 우리가 저버리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구호 하나 하고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총선 승리 다시 충북, 제가 앞에 두 글자, 여러분들이 두 글자 이렇게 하시죠. 총선 다시 충북.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송기섭 진천 군수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진천군수 송기섭입니다. 오늘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테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부상이 크지 않고 조속한 쾌유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테러를 보아서도 우리는 뼈를 깎는 듯한 각고의 노력으로 근본 총선에 압승을 해야 될 겁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갑진년 새해를 맞아 당원 동지 여러분들 모두가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고자 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금년 4월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미래를 결정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행사인 총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적으로 승리를 하려면 정치 지형상 충청북도에서 압승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북도의 도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압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현실과 조건을 냉철히 분석을 해야 되고 이에 대한 전략과 행동을 실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국 모든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아주 냉혹했습니다. 큰 실리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당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이 국민한테 받는 신뢰가 높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연 반사익조차도 활용 못하는 민주당이 그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 우리 냉철히 분석해야 됩니다. 저는 화합과 단계를 통한 변화와 혁신이냐, 변화와 혁신을 통한 화합과 단결이냐에 대한 답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선거에서 이기는 길이 어느 길인가? 국가와 당을 위한 길이 어떤가 생각하면 그 답은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은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기 위해서 그 열쇠는 민주당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 훌륭하신 의원님들 계십니다. 당원 여러분들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할 것인가 행동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당 군수로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민주당 군수가 군정을 하면 역시 다르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군정에 더욱더 열심히 하고 민주당이 빌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 앞으로 청룡의 기운을 받아 더불어민주당의 충북도당이 압승하고 우리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압승할 수 있는 의미가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로 노력하고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원래 올 한해 당원 여러분의 안녕과 또 건강을 기원하는 떡케이크 커팅식과 또 종이 비행기 날리기 등의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 상황이 엄중한 만큼 해당 행사들은 진행하지 않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단체 사진 촬영으로 오늘의 행사를 마무리하는 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